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프로야구 초창기 때 말이죠. 그때는 소방수란 개념, 세이브투수란 개념 없었을 때였죠. 물론 초대 구원왕 고 황구봉 투수가 있었지만요. 예. 투수가 지금처럼 선발, 중간개투, 원포인트 릴리프, 롱 릴리프,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게 된 것, 그렇게 즐기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된 거고요. 또 프로야구의 특성상 여러 흥행 변수, 스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슈를 만들기도 하고 썬데이 조지라고 하는 그런 투수가 있었대요. 일본 프로야구 했는데 예전에 일요일만 평소에 별 볼 일 없던 선수가 일요일만 되면 펄펄 나르는 거예요. 투수가.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아예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화 시켜서 일요일에만 등판을 시켰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원래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 오봉옥이라는 투수가 계셨죠. 그분이 특정한 때 나와서 특정한 때 포인트를 올려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를 풍미를 했었어요. 자기 고향인 제주도에서 어느 대학의 야구팀을 맡았다. 이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갑자기 그분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있는 오늘은 2016년 3월 하고도 16일 화산 봄이라고 해도 되나요? 봄이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 들으면서 그 다음에 최동호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2016년 3월 16일. 그래요? 16. 예. 자, 시범 경기라는 게 있었어요. 시범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예. 저 예전에 어렸을 때 태권도라는 걸 했었는데, 태권도라는 거를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태권도를 했었는데, 그때 커다란 도장에서는 시범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시범단도 있었죠. 국가대표 시범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멋진 장면을 연출하면서 태권도를 홍보하는 거였어요. 그런 프로야구에서의 시범 경기는 무엇일까요? 야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범을 보여주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당의 당수님이신 장기 집권하고 상향식 공천 이런 거 없고, 예, 공천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지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최동호 당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당원이 몇 명이에요?
그 1급 비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불평불만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적이죠. 민주적입니까? 예. 예. 시범 경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 예.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네. 근데 뒤돌아서 보면은 이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모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네. 우리에게. 예. 예. 왜 관심을 모을까? 당연하죠. 올해 워낙 우리 선수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일본에 갔다가 메이저리그 진출한 거하고 네. 국내에서 2년 연속 50홈런 때린 박병호 선수나 또 두산을 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현수 선수가 네. 한국에서 곧바로 그 메이저리그 건너갔을 때 시범 경기 어떻게 나올까는 약간 좀 관심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해줬으면 좋겠죠. 이 KBO 리그 한국 프로야구에 자존심을 걸고서 곧바로 갔으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범 경기만 보면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때 박병호 선수는 6게임 연속 안타를 쳤다는 소식은 봤습니다만 2게임 연속 홈런을 치기도 했었고. 예. 예. 홈런 지금 3방이죠, 벌써? 예, 홈런 3개입니다. 근데 첫 번째 홈런이 말루 홈런이라서 네.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고요. 그렇죠. 네. 홈런 3개 치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제 점 찍어뒀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범 경기가 정규 시즌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우리 선수 가운데서는 이 박병호 선수, 오승환 선수, 이대호 선수 정도가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점을 찍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잘해주고 있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김현수 선수를 비롯해서 나머지 선수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네. 특히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잘하는 선수들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가 오늘 LA 에인절스전에 선발로 출전했거든요. 네. 5번 타자 지명 타자로 출전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3타수 2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시범 경기 전체 타율이 2할 6푼 6리예요. 2할 6푼 6리. 예.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는데 1사 1, 2루에서 좌전 적시타. 타점을 올렸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서 타점을 올리는 이런 그 집중타를 선보였고요. 네. 4회에도 우중간의 2루타. 우중간 2루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이대호 선수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많다. 네. 이 정도의 그 시각이었었거든요. 그렇겠죠. 박병호 선수는 한국에서 2년 연속 50홈런 이상 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될까? 이 정도였었고요. 네. 그래서 이대호 선수는 그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2루타가 나왔고, 이대호 선수가 현재 신분이 메이저리거가 아닙니다. 아, 마이너 계약을 했군요. 마이너리거입니다. 네. 마이너리거로서 네. 우리가 흔히 초청 선수라고 얘기를 하죠. 네. 초청 선수는 한번 하는 거 보자. 네. 라는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어떤 성격의 초청 선수냐 하면은 네. 지금 이 시애틀의 1루수는 주전 자리를 확보한 선수가 있습니다. 예. 좌타자인 이 애덤 린드라는 선수가 주전 1루수이고요. 이 애덤 린드의 백업을 볼 선수를 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루수 후보 자리를 놓고 이대호 선수하고 헤수스 몬테로라는 선수하고 스테펜 몬테로라는 선수하고 그리고 이 게비 산체스라는 선수하고 4명이서 경합이 붙은 거예요. 오, 전부 다 라틴 계열이군요. 예. 근데 굉장히 그 경력을 보면 잘된 선수들입니다. 네. 특히 게비 산체스 같은 선수에는 지난해 일본에서 뛰기도 했던 선수예요. 네. 그랬는데 이 스프링 캠프의 성격이 초청 선수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선수에서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에 시애틀 메리너스는 이번에 스프링 캠프에 한 60명 정도가 와. 출발한 겁니다. 예. 이 중에서 25명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25명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흔히 이제 25인 로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네. 40인 로스터, 25인 로스터. 이 40인 로스터는 이 선수 등록. 네. 우리 1군이 40명인데 얘들 다 우리 1군이다. 네. 등록시키고 25인 로스터는 그날 그
그 경기에 나설 멤버들. 그러니까 40인은 그러니까 40인에 들었다고 해서 예. 모두 경기 나갈 수 있다는 건 그건 아니고 아니죠. 25인 로스터에 들어야지만 경기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있다. 거죠. 네네. 예. 이 25인 로스터에 선발할 선수들을 점찍어 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주전하고 비주전까지 후보까지 뽑아놓겠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서 이대호 선수가 1루수 백업 자리를 놓고 한 3명 정도의 선수들과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 벌써 한 명의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게비 산체스는 방출했어요. 방출했어요. 예. 아, 방출했고 우리 팀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해보니까 우리 이대호도 있고 다른 뭐 몬테로도 있고 봐서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타격으로만 보면은 이대호 선수를 훨씬 앞선 선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 이 로메로라는 선수인데요. 로메로가 지금 타율 시범 경기에서 4할 오픈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 홈런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가장 타격에서는 앞서가는데 이 로메로가 원래 외야수 출신입니다. 예. 외야수 출신으로서 올 시즌에 1루 수비로 좀 바꿔서 보고 있는데 네. 수비가 좀 약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단점? 예, 단점이 있어요. 이대호 예. 선수에겐 장점이겠지만. 예.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대호가 아주 잘한다라고 한다면 이대호가 아깝다라고 한다면 이 선수를 1루가 아니라 외야 백업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은 이 헤수스 몬테로라는 선수하고 이대호하고의 포지션 경쟁입니다. 예. 근데 헤수스 몬테로는 지금까지 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유망주. 2011년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유망주로 시애틀에 데리고 온 친구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유망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망주로만 한 5년 정도 보냈는데 아직 나이를 보면은 26 정도이니까 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만 더라고 해서 희망 고문이 들어간 선수이거든요. 네. 근데 헤드스 몬테로가 지금 이 타율이 2할 2푼 7리예요. 비교해 보면 이대호 선수는 2할 8푼 6리고요. 출루율이나 그밖에 장타율로 보면 이대호 선수가 조금은 더 유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지금 시애틀에서는 이 1루 백업 자리로 이대호 선수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주전은 확보해 놓고 예. 백업 요원을 지금 예. 네. 그래서 시범 경기에서도 보면은 이 시범 경기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신 선수 팬들은 아마 헛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한 날에 네. 똑같은 날에 시애틀 경기가 2경기가 열려요. 뭐냐면 예, 더블 헤더가 아니고요. 예, 더블 헤더가 아니라 동시에. 예. 이게 뭐냐면 팀을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하.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 선수가 애초에 60명이었었고 그러니까 팀 2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이 시범 경기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이렇게도 운영해보고 저렇게도 운영을 해본다? 예. 아. 그래서 가능성 있는 선수를 뽑아보는 건데, 네. 예,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시범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시범 경기라는 것은,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맞는데, 한다면, 예. 이번, 지금 이 시범 예.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왜 그러면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고 시범 경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도대체 시범 경기란 무엇인가? 예. 그러면 야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시범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야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범 경기 그건 아니죠. 그건 저기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네. 그때 몇 번 있었습니다. 야구는 이런 것이다. 예. 근데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시범 경기는 전지훈련을 우리 하죠. 전지훈련. 네. 예, 전지훈련에서 갈고 닦았습니다. 네. 그 훈련의 성과를 테스트해 보면서 실전 훈련을 가다듬는 게 시범 경기의 의미입니다. 네. 근데 선수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선수별로 차이가 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전을 확보한 선수들 네. 시범 경기에서 무언가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칫하다가 부상당할 수도 있고. 예, 페이스를 너무 급하게 끌어올리면. 예. 예. 그러니까 선수마다 자기가 해오던 게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해오던 게 있고 내가 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을 어차피 개막전에 맞춰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일찍 시작했다가 일찍 끝나는 선수도 있는데 일부러 시범 경기에서 뭐 터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주전을 확보한 선수들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사이클에 맞춰서 끌고 갑니다. 네. 그래서 뭐 성적이 의외로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죠. 그렇겠군요. 그런데 비주전 선수들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겠지. 비주주 선수는 거의 죽자사자 해야지 돼요. 음. 왜?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갈고 닦았고 거기서 얻은 성과를 시범 경기에서 감독한테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이죠. 주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시범 경기 지금 날씨도 춥고 하니까 부상의 위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얘기를 하는데 이 비주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있더라도 숨기고 출전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 예, 처절하네요. 예.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야구 선수들은 다 공감하죠. 공감하고, 오늘날의 주전 자리에 올라간 선수들도 네.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올라온 선수들이다. 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 열심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시범 경기 때. 예. 근데 지금, 거기선 좀 주전 말고도 백업 요원으로, 예, 되기 위해서 마이너 계약을 불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일단 이대호 선수의 그 도전 정신 하나만큼은 상당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남다르게 봤어요. 네. 뭐냐면, 사실 만약에 저한테 이대호 선수가 갖고 있는 정도의 돈, 뭐 1년에 50억 원 이상씩 받고 있다가, 동기부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하던 대로 계속 해오고 싶고, 네.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지겹습니다. 네. 똑같은 동작을 1년 내내 10년 이상 20년씩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저 어저께. 그렇죠? 똑같은 동작을? 어저께 피트니스 클럽 가갖고,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트니스 클럽이라는 데를 등록을 한지 1월달에 등록을 했는데, 예. 어제 PT라는 걸 받았어요. 예. 아주 다부진 예. 그런 트레이너한테. 예. 근데 그거 한 30분 하는데도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몸이, 내 의식은 안 그러는데, 네. 내 몸이 기억해서 몸이 요령을 피울 경우도 있거든요. 몸이. 예. 예. 그런데, 이대호 선수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 스플릿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출발해서 메이저리그 갈 경우에 얼마를 받는다. 이런 계약 해가지고 찍을 당시만 하더라도, 네. 내 꿈이다. 야구 선수로서 메이저리그 도전하는 게 꿈이다 해서 진출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굴욕적인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까 했는데 꿈이라고 가 있는데 꿈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꿈이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말만 그런 거 아닌가였는데. 살 엄청나게 빠졌죠. 예. 그래요. 그래요. 다 운동에서 다 뺀 겁니다. 그렇게 빠진 적 없었죠. 네, 그래요. 아주 옛날에 롯데에 있을 때 백인천 감독이 이 야구 선수 몸이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억지로 계속 뛰게 한 적은 그때도 이렇게 안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대호 선수 자기가 자존심 갖고 딱 들어갔는데 이 현실이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겁니다. 홈런 타자 폭발력 힘 이런 거 이 정도의 선수들은 많이 있는데 얘가 이게 일루수인데 이게 몸이 이래가지고 수비는 제대로 보겠느냐 주루 플레이는 제대로 하겠느냐 네. 평가절하를 당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약물 한 달 정도에 한 10kg 이상 빼고서 지금 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응도 됐고 그리고 평가도 좋고 일본 리그에서 예. 지금 하던 식으로 있으면은 일본에서는 지난해 일본 시리즈 MVP 차지했었거든요. 우승팀에서. 그러니까요. 세상에. 최고로 인정받으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 상품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 CF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일본은 역시 그 실력 위주의 사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되는데 예. 나이도 좀 많이 먹었는데 예. 굳이 뭘까요? 명역일까요? 뭘까요? 정말 큰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쵸. 성취동기일까요? 자부심이자 자존심이자 이런 게 자부심과 자존심이 저는 야구 선수로서의 또 끊임없는 목표 의식을 준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니까 최고라는 걸 입증해보겠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다 됐고 네. 미국 가서 한번 뛰어보겠다. 단 1년이라도 내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자기에게 거린 목표고 약속이기 때문에 돈 걱정 안 하고 뒤집어서 얘기해보면은 돈이, 근데 받는 영역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 만큼 하니까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과 약속, 내가 거린 목표를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실제로 저는 이 체중 줄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프로 정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 이세돌 구단의 모습을 보면서도 승패
물론 승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자체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또 그 대국 자체를 즐기는 모습 예. 이런 거 보면서 아 저게 프로의 세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예. 자요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로 돌아가고 이대호 선수 얘기를 좀 주로 했습니다만 뭐 다른 얘기 뭐 예, 박병호 선수하고 네. 김현수 선수의 차이점. 박병호와 김현수의 차이점. 예. 네. 박병호 선수는 오늘 좀 쉬었습니다. 네. 어제까지 지금 타율이 3할 6푼이에요. 시범 경기에서. 그러니까 힘, 파워를 기대를 했는데 파워뿐만이 아니라 정교함까지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홈런 3개고요. 네. 그런데 김현수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타율이 1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병호, 김현수는 통할 것이 어느 정도 자신감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맞고 있고 김현수 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부진에 빠져 있지.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네. 그 순간의 선택이 지금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예. 네. 박병호 선수는 그 메이저리그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난 뒤에 개인 훈련을 하다가 넥센이 미국에 전주훈련 갔을 때 네. 그 넥센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몸을 만들다가 스프링 캠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프링 캠프가 그 팀 자체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자체 훈련하다가 곧바로 시범 경기로 넘어가거든요. 시범 경기 들어가기 전에 시범 경기를 위한 대비를 자기가 하고 들어간 거였었죠. 그러니까 혼자만 훈련한 게 아니라 예. 팀플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넥센과 가지고 같이 훈련했었습니다. 예. 김현수 선수는 그게 아니었어요. 혼자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있다가 네. 곧바로 스프링 캠프에 맞춰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선수의 특성상 말이죠. 예.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모두들 모여서 합숙을 하거나 하는 그런 매일매일 같이 모여서 하는 운동 이런 예. 것보다는 개인 훈련에 치중을 하고 사실 그거가 더 맞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참 아무리 동기부여가 잘 된다 하더라도 혼자 하는 운동 이것은 보통의 의지 갖고서는 힘들 텐데요. 혼자 하는 거는 네. 자기 그냥 몸을 만드는 거예요. 네. 웨이트 위주로 몸을 만드는 네. 거고 팀 훈련에 가는 거, 팀 훈련 들어가서는 이제 공도 만지고 배트도 휘두르고 그렇죠. 수비 연습도 하면서 네. 기본기랑 이런 걸 다 좀 놓는 거죠. 네. 예. 근데 김현수 선수 그게 안 됐으니 네. 가지고 몸 만들고 감각 되찾으면서 시범 경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냥 가자마자 곧바로 시범 경기 열려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죽어도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그 박병호나 김현수 선수 정도의 타격 기술이랑 이 힘 갖고 있는 선수가 네.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왜 못 맞추고 왜 안타가 안 나오느냐. 이건 이제 적응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적응.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는 지금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경기 끝나자마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잘한다 못한다 평가가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거 심적 부담을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일단은 팀의 감독은 아직은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자, 박병호와 김현수의 초반에게 엇갈린 운명. 물론 이것은 시범 경기인 시범 경기일 따름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에는 시범 경기 임하는 그 예. 과정의 차이점, 순간의 선택 때문에 갈라진 점이 있다라는 예,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군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지금 잘하는 선수 오승환 선수가 있죠. 예. 오승환 선수 지금까지 그 시범 경기 열리고 4경기 뛰었거든요. 4경기 등판했는데 안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4경기에서.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 오늘은 쉬었어요. 쉬고 네. 뭐 연일 등판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쉬었는데 어제 미네소타전에 올라왔죠. 네. 어제 미네소타전에서 6회에 올라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타자를 내야 뜬공으로 잡아내고 난 뒤에 세 번째 타자로 박병호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네. 박병호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냈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첫 번째 삼진이 바로 박병호 선수였습니다. 아, 오승환 선수가 예. 예, 그동안 삼진을 처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삼진은. 안타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예. 해서 삼진은 없었는데 예. 예. 첫 번째 삼진을 박병호 선수에게 잡아냈죠. 예. 그래서 이 오승환 선수 지금까지 시범 경기 4경기에서 4.1이닝, 네. 4.1이닝 던졌고요. 단 한 개의 안타.
그리고 볼넷 없이 무실점을 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 4.1이닝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왜요? 이제 오스칸 선수가 워낙 짧게 던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스칸 선수처럼 이 세인트루이스도 분명히 그 불펜으로 데리고 간 거고요. 네. 확실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오스칸 선수를 올리는데 어떤 때 올리냐면 가혹한 조건에서만 다 올립니다. 일부러. 예. 어차피 불펜으로 쓸 투수고 급하면 마무리로도 써지 되니까 예. 이 선발과는 다르게 가혹한 조건에서 올려야 되죠.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네. 올려가지고 던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4.1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판단이 이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첫 등판만 하더라도 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한 방 맞으면 그냥 예. 팀은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예. 네. 돌부처란 별명. 물론 화보를 보니까 잘 웃고 잘 농담도 하고 예. 마운드에서만 무뚝뚝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얼굴 많이 탔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오승환 선수 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데 왜냐면 오승환 선수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그 돌직구 네. 하고 슬라이더로 네. 승부를 냈거든요. 네. 근데 오승환 선수의 볼 빠르기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빠르지 않은 공인데 일본에서 통했던 거는 그 힘과 힘의 대결에서 이긴 거죠. 힘과 힘에. 예.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도 150 이상 던지는 투수들이 세고 셌는데 오승환 선수 평균 구속이 한 148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딱 치기 좋은 공이 아닌가. 네. 일본에서처럼 힘과 힘의 대결에서 과연 미국 선수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힘과 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건 거죠. 맞추긴 맞췄는데 예. 배트가 밀려갖고. 그렇죠. 예. 근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 던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던져주다 보니까 오승환 선수도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의 마이크 메시니 감독이 네.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다. 타자들이 어떤 공을 가지고 올지 예측하기 힘든 투수다. 네. 지금 좋은 투구하고 있고 오승환 지금 가장 행복해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오승환 선수도 점 찍어뒀죠.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몇몇 선수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간간히 소식 들려오는 선수들이 몇몇들이 있습니다. 예.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들이 저에게 주는 건 없어요. 주는 건 없는데. 추신수 선수도 여전히 시범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문을 두드린 어떤 선수는 한국에서 곧바로, 어떤 선수는 일본을 거쳐서 가기도 했었고, 이 선수들의 그런 귀추가 주목이 되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찬호 형님의 기분은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중에서 한국 선수에 관련된 얘기만 예. 했습니다만 여기서 마칠까요? 예. 예. 그럼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전화 연결이 준비되고 있다고요. 예. 지난주에 봤던 기사 중에서 네. 좀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네.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왜 이런 기사를 썼고 네. 어떤 뜻이 담긴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듣고 오겠습니다. 예, 봄날은 간다. 예, 다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최동호의 스포츠당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손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바로, 최동호, 우린 당수라고 부르거든요. 스포츠 네네. 당이기 때문에. 당수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임정혁 기자입니다. 뉴스토마토의 임정혁 기자인데요. 뉴스토마토. 예. 예,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 뉴스토마토에서 임정혁 기자가 이 스포츠 에세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는 한국 스포츠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번 쓰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 팬들이 새벽에 유럽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메이저리그와 NBA까지
유럽과 미국의 스포츠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프로야구 정도만 콘텐츠로 사람들이 보고 나머지 것은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국내 미디어들도 주로 해외 스포츠 콘텐츠를 방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칼럼을 쓰셨거든요. 네. 임정혁 기자님 맞죠? 예, 맞습니다. 너무 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한 게, 이거 보기 드문 내용의 칼럼이었는데, 이거 쓰신 이유나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도 자기 반성에서 시작했고요. 예. 저도 뭐, 기사나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서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걸 공개하면서 수용자 중심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예. 그래서 봤을 때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온갖 포털이나 미디어에서 지난밤 메이저리그 소식을 전하고, 예. 또 주말 저녁이나 이따금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있던 새벽에는 또 그런 소식이 덧붙여져가지고 계속 나오거든요. 저도 그러죠. 저도 반성해야 네. 되겠네요. 저도 오늘 새벽 반성하고 있어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스포츠 관계자나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예. 사실 이런 스포츠 콘텐츠에서 균형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만 휩쓸리고 매몰되다 보니까 조금 이건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에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주신 게, 물론 이제 우리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게 나쁘진 않죠.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럼요. 우리가 반긴 일인데, 이 스포츠가 이 선수들만이 아니라 이 선수들을 둘러싼 산업적인 구조도 있잖아요. 미디어도 있고, 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산업적인 면도 있는데, 이 우려로 제시해 주신 게 미국과 유럽 스포츠 자본에 대한 종속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 미국과 유럽 스포츠 자본이나 이런 미디어에 우리가 종속된다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은. 종속이라는 표현이 일단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스포츠에 관심을 막 갖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 활력소로 즐기시는 분들이 예. 과연 어떤 콘텐츠와 주제를 먼저 접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미디어가 앞다퉈서 외국 스포츠를 그들의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내놓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외국 스포츠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열광하고 그런 관련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게 결국은 국내 프로 스포츠가 4개의 구기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자본이나 외국 스포츠에 종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첼시나 이런 명문 구단의 이 프로그램을 다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죠. 많은 곳에서. 맞습니다. 돈을 주고 로열티를 주고서 데리고 오고 있는데.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우리 스포츠 팬들이 미국과 유럽 스포츠를 더 많이 챙긴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이 K리그나 이런 우리 국내 스포츠 중계하고 이 시청률에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시청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시청률부터 작년 8월 1일에 예. 강정호 선수가 신시내티전 나왔을 때가 2.11%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시청률이요. 2.12%요? 예. 대단한 시청률이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말씀하셨듯이 좀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흔히 스포츠 케이블 채널 시청률이 1%가 넘으면은, 꽤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K리그가 1%가 안 되고요. 예. 국내 최고의 스포츠, 이제 프로야구의 방송사들이 집중하는데, 이 이유도 사실 1%가 꾸준히 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방송사를 언급하긴 그러지만 메이저리그 독점 방송사가 11년 연속 시청률 1위 했다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고요. 예. 좋은 얘기니까 공개도 될 것 같은데. MBC 플러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흉보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MBC 플러스가 스포츠 채널 또 하나 만들었죠. 그랬습니까? 예,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것도 이제 메이저리그 우리 선수들 많이 진출했으니까 그런 것도 전달하고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본다는 그런 포석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쓰는 기사나 이런 쪽에서 보더라도 메이저리그, 유럽 축구, NBA 이런 것들이 국내 야구, 축구, 농구 기사보다 사실 대개는 조회수가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1%가 어떤 의미냐면은 예전에 그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있습니다만 EBS에서 예, EBS 세계 테마기행. 제가 2009년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한창 그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는데 아는 사람은 알았지만 그래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예. 근데 주위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뭐 얼마나 유명한데 잘 나가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PD랑 뭐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뭐 얼마나 시청률이 어떻게 됩니까? 1% 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기준처럼. 그럼요. 예. 근데 이런 현상이 메이저리그나 유럽 축구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스포츠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해외 스포츠에 집중하는 게 우리만의 현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스포츠란 타이틀에 맞게 사실 우리만 집중한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중국 러스 스포츠랑 계약도 하고요. 그 야구라는 종목이 그나마 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ESPN이나 그들의 좀 영향력 있는 방송사 때문에 항상 세계화에 대한 욕구가 계속 확장될 그런 조짐이고요.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세계인의 스포츠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 대륙은 말할 것도 없고 남미, 뭐 요즘 북미나 미국 그쪽에도 중계가 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특히 아시아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중일 우리랑 뭐 인접한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이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서아시아 이런 쪽도 다 열광하는데 특히 자국 리그 수준이 높지 않으면은 가히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필리핀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예 저녁에 술집마다 밖에다 써놓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간표 이렇게 쫙 적어둡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시간대가 되면 당연히 자리는 꽉 차고 또 반대로 낮에는 예. 나가면 전부 다 미국 프로농구 NBA를 켜놔요. 쫙. 그래서 뭐 예. 거기 뭐 사장님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기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다. NBA 피닉스 선즈 팬이다. 그래서 저한테 너는 어디 좋아하냐? 이런 뭐. 저 뭐 울산 현대 좋아합니다. 이런 뭐. 예? 뭐 이런 반응인데. 예. 그 정도로 자국 리그 스포츠가 발전하지 않으면은 더 종속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는 우리나라는 그 4대 스포츠라고 합니다만, 다 그 리그가 있고, 특히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해외 리그 경기에 목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나요? 생활 스포츠의 생활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책이라거나 할까요? 그럼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성, 그리고 현장에서만 관중들이 발길을,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찾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더 많이 주는 게 우선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아, 네. 이건 조금 먼 얘기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종목들을 우리가 흔히 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정말 해외 스포츠는 뭐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축구 이런 식으로 종목의 세분화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럽 축구는 우리가 다른 종목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에 맞는 마케팅이나 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기서 그 기사 본문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TV 중계 방송만 보고 이 콘텐츠로만 보게 되면은 일종의 그 잘못된 인식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문화적인 어떤 그 잠식, 문화적인 그 오류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지적이신데 우리가 이제 TV 화면으로만 보게 되는 메이저리그 또 유럽 축구의 그 모습이 실상과는 좀 차이가 있는 면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장에서 우리 이제 관중이나 직접 찾아간 분들이 보는 것과 카메라가 화려한 면만을 쫓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에는 스포츠라는 게 항상 화려하고 항상 멋진 장면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플레이만 하는 선수들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팀을 위해 희생하거나 아니면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스포츠라는 게 우리가 경기장을 찾을 때 연인이나 가족과 약속을 잡고 티켓을 끊고 뭐 이런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경기장에 가면서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의 그런 설렘이나 그곳에서 만난 유니폼을 입거나 뭐 열성적인 응원 문화,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미묘한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포츠를 이룬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계만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스크린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입체적인 스포츠의 그런 매력이 너무 평면적으로 되지 않나. 그리고 예. 하나 덧붙이자면요, 그런 게 알고 중계를 보는 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않고 그냥 중계로 보는 분들은 또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하고 싶었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예, 뉴스토마토의 임정혁 기자, 고맙습니다. 지금 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그 야구래. 그냥 바둑을 그냥, 승패로만 보는 그런 관점과 바둑을 이해하고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르다는 것. 예, 거기서도 심오한 철학을 뽑아내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역시, 스포츠 역시 좋아야지만 훌륭한 칼럼을 쓸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사를 쓸 수 있구나라는 그런 너무 지당한 얘기를 오늘 임정혁 기자와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최당수님 여기서 마칠까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의 임정혁 기자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스포츠는 승패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이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성스러운 의식을 치를 때 네. 그 전에 준비 과정, 옷도 만들고 옷도 골라보고 네. 또 이제 손잡고 같이 가면서 우리 팬들이 모이는 광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시작되기 전에 그 휘슬을 기다릴 때 그 심정,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TV 화면상으로만 유럽 스포츠나 미국 메이저리그 보면서 거기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은 실적이 다를 수 있고 진정한 어떤 스포츠의 멋을 느낄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로니님, 손쌤, 최동호님, 날씨 정말 좋네요. 봄을 느끼며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최당수님, 손쌤, 나란히 스포츠당 함께합니다. 바보인주 김은주님. 오후 청평선 막국수 들으며 듣는 봄날은 간다. 너무 좋네요. 야, 청평에서 막국수 드시고 계신데. 맛있게 드세요. 누구랑 드시는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봄날은 간다, 제대로 다 못 들었으니까, 예, 이거 일단은, 정지시켜 놨습니다만, 호이님, 광주에서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하고 있는 우리 선수 몇 명 얘기하고, 또, 임 기자님이랑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짧게 이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 오늘 추일승 감독이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짧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추일승 감독. 네. 그러니까 이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이제 열리게 되죠. 오리온하고 이 KCC의 맞대결로 짜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추일승 감독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추일승 감독이 4강전에서 네. 유재학 감독이 이끄는 모비스하고 만났거든요. 네. 이때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유재학 감독이 프로농구 최근 몇 년 동안 프로농구 코트를 지배했던 모비스였습니다. 우승을 독차지했었죠. 네. 그래서 유재학은 이제 식상하다.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다 모였는데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내려와야지 된다. 내가 해야지 된다. 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둘이 사실은 친구입니다. 동갑내기 친구.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 예. 네. 근데 이 추일승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면은 네. 굉장히 노력하는 감독입니다. 네. 공부하는 감독이고요. 그리고 전수령 감독입니다. 노력하는 감독이 되게 이제 전수령 감독이 되는데 이제 출발은 그렇지는 않았죠. 이제 농구를 굉장히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이 홍대부고 2학년 때 키가 크다는 이유만 가지고 한번 해봐 네. 해서 운동을 했다가 운이 닿았는지 홍익대학교가 농구부 창단할 때 창단 멤버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창단 전문입니다. 홍대 졸업하면서 86년도에 기아가 창단될 때, 네. 유재학, 한기범, 정덕화, 야. 이런 멤버들과 함께 기아로 들어갔죠. 네. 근데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이 한기범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은퇴를 해서 기아에서 일반 사원으로 지내다가 이 91년에 지금은 보통 매니저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아 자동차 선수단 주무를 했던 겁니다. 주무. 예. 그래요. 옛날에 주무란 이름이 있었죠. 예, 주무를 했던 겁니다. 주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선수들 뒷바라지하고 감독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간식도 사다 줘야 되고요. 감독이 퇴근하면서 야 어제 보니까 뭐 술 냄새 나던데 오늘 숙소에서 도망치는 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봐. 밤새도록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얘기로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 야. 시키는 거 다 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처음 만났었거든요. 네.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때 기아 멤버들이 이제 허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보통 기가 센 선수들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가 센 게 아니었었죠. 네. 이 선수를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네. 뒷수습하기 바쁜 거지. 근데 의리의 사나이에 있었는데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은 그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사채를 끌어다 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채를 못 갚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 이자가 눈등이처럼 불어나죠. 네. 이 선수가 갑자기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일승 그 당시 주무가 선수를 찾아서 만나서 보니 사채 얘기가 나오고 좀 그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예. 같이 가자. 예. 도망다니지 말고. 예. 그래서 그 사채업자 사무실에 찾아갔대요. 아이고. 그 선수랑 같이 가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 직접 들었을 때 그 분위기 살벌했었었는데 네. 자기도 그냥 죽게 하려면 까무러치기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자 너무 비싸니까 이자 그 협상해가지고 그 이자를 좀 경감 받고 예. 선수가 나중에 다 갚을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짓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슴속에 일종의 그리고 꿈을 갖고서 남몰래 틈틈이 농구를 무지하게 공부를 해놨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밑바탕이 돼가지고 91년도에 상무 있죠. 네. 상무 코치로 가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서 눈에 띄게 된 거죠. 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팀이던 부산 KT의 전신인데 과거에 코리아 텐더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네. 코리아 텐더로 가고 코리아 텐더에서 감독 이후에 오리온으로 와가지고 처음 4시즌 동안은 12, 9위, 10위 헤맸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팀 리빌딩 시기였었고요. 네. 이 기간 지나면서부터 4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일궈내고 13년 만에 오리온 우승의 무대인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고생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온 감독이에요. 그래서 네.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 성과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 NBA 감독 중에서 이제 델 해리스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네.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이제 위닝 디펜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 또 열심히 시간 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겸손해요. 드러내지 않고 겸손. 원래 태어날 때 성격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약간 뭐 슬픈 사연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어떤 그 경험 속에다 터득한 굉장히 외유내강의 대표적인 감독이다. 스스로 자기의 칼날을 가슴속에서 안 보이면서 갈면서 자기 몸을 숙일 줄 알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잡고 갈았던 칼날을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승부를 걸 줄 아는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요, 이 챔피언 결정전 과 추감독, 상대는 KCC의 추승균 감독입니다. 추추의 대결인데 추추의 대결. 추승균 감독은 정반대입니다. 네. 지난해 허재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갑자기 물러나게 되면서 지난해에는 감독 대행이었었고요. 네. 올해 감독 데뷔 시즌을 치르는 겁니다. 선수들의 어떤 객관적인 전략만 보면은 저는 KCC가 우세하다고 보거든요. 우세한데 감독의 경험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추승균 감독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약한데도 추승균 감독은 정규리그 막판에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추승균 돌풍을 일으키면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해볼 만한 상대이긴 한데 때문에 추승균과 애송이 추승균의 그 겁없는 도전이란 면 그리고 노력형 전술형 추일승의 이 지략 대결도 챔피언 결정전을 지켜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역시 그 농구를 그냥 승패의 대결 그리고 화려한
개인기와 팀워크, 뭐 이런 그 경기 자체를 그 경기 자체만을 봤을 때 네. 느낄 수 없는 진정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인을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근데 4강전에서 예. 그 유재학 스타 선수 시절에 그 예. 유재학 스타를 뒷바라지했던 네. 추이승 주모였었는데 네. 이번에 플레이오프 4강전에서 이제 감독으로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유재학은 식상하다 이런 얘기 했고요. 예. 3연승으로 유재학 감독을 셧아웃 시킨 다음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이승 감독이. 유재학 감독이 모비스를 이끌고 있거든요. 네. 모비스라는 좋은 팀을 만나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다. 나로서는 행운이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재학 감독이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 감독이 꼭 한번 우승하길 바란다. 근데 꼭 한번 우승하길 바란다가 우승 감독은 대접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10년 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더라도 우승 한번 한 거하고 달라져요. 네. 참 이상하거든요, 인식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한 걸 아니까 친구야 우승해가지고 꼭 잘 살아봐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친구야, 난 네가 뜨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겁니다. 예, 좋습니다. 바본주 김은주님, TV로 보는 야구는 야구장의 느낌, 분위기 못 따라가죠. 함성과 열기, 거기에 치맥. 야, 지금 막국수 드시면서 염장하시고 계십니다. 예, 김태훈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고요. 봄나는 간다. 아까 듣다가 말았습니다만 대강 거기서 정도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봄날은 가나무심히도 꽃잎은 지나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